자, 이제 지수함수 때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지수방정식이라 그러면요,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와 있죠. 지수 파트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런 방정식을 그냥 지수방정식이라 한다 정도로 가볍게 들어두시고요. 중요한 건 그 지수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가 지금부터의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수방정식은 다음의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라 돼 있죠.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지수방정식을 기본적으로 그 풀이를 좀 해줄 건데, 자, 요 성질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올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이제 모양이 많이 익숙하죠?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요 성질 한번 점검해보고 갈 건데, 지수함수를 제일 처음 공부할 때부터 우리 밑이 1이 아닌 양수다라고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해왔죠. 그 전제를 계속 이어서 깔고 갑니다.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란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그때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냐, 거기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든지 1보다 작은 양수든지 상관없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자,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납득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앞에서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x1, x2 둘 다 실수라 봐주면서 이 두 실수가 값이 달라요. 자, 그 상태에서 두 실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요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지수함수가. 이 명제가 참이라면요, 그 대우도 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와 얘가 값이 같다면은, 자, 그럼 얘와 얘도 값이 같다, 요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 대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 식과 이 식의 값이 같다면 밑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지수 형태의 식과 이 지수 형태의 식이 값이 같다면은 지수 파트끼리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이 같은 상태에서, 자, 지수 형태의 식이 둘이 값이 같다면은 지수 파트끼리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참인 명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반대로 가는 명제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역도 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당연한 게요,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x1과 x2의 값이 같다 칩시다. 자, x1과 x2의 값이 같다 칩시다. 자,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해요, 그죠? x1과 x2의 값이 같다면 ax1 제곱하고, 자, 그 다음에 ax2 제곱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방향으로의 명제도 참이라는 거예요. 자, 뭐 예도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자, 들면은 너무 간단한 예를 들는 것 같아서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자, 3과 3은 같잖아요. 그 상황에서요, 밑이 똑같게끔 세팅을 해두고, 자, 얘네들을 지수 자리에 각각 얹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의 값과 이 식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뭐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참인 명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이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서 밑이 1이 아닌 양수란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자, 두 지수 형태의 식이 값이 같다면 밑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수 파트끼리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역방향으로의 명제도 참이라는 거예요. 자, 요 논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지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결을 해 나가 봅시다.